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과 사실상 한몸이다, 이런 사실이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이렇게 판시했죠. 이런 것을 볼 때 이재명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더 이상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로 연결되는 대북 송금의 고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김성태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판결문이 나온다면 김성태의 판결문, 이화영의 판결문에 김성태의 판결문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은 기소와 동시에 이재명 재판에 상당히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3자 뇌물 혐의가 사실상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등 재판 중인 사건에 더해서 이번에 추가 혐의가 확인되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융단 폭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도 지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3자 뇌물 혐의로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로 기소를 하고 다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남은 사건은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다음으로 기소할 사건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의 경우 조사 대상이 아무래도 광범위한 만큼 검찰은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임원들을 동원해서 수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각각 후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죠. 그리고 조사 대상이 쌍방울 그룹의 임원들로 그렇게 광범하지 않다는 점도 검찰이 쪼개기 후원금 조사를 먼저 시작한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JTBC가 어제 저녁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최근 쌍방울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서 후원금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은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법정에 섰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때도 같은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니까 대선을 앞둔 2021년 각각 수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쌍방울 관계자 등 10여 명의 이름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검찰이 혐의를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북 송금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쪼개기 후원금 수사는 미뤄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검찰은 지금 쌍방울 고위 임원들을 다시 소환해서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미 법정과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임원들도 더 이상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쌍방울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돕자는 취지로 돈을 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검찰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이 실제 전달되었는지 이 과정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여 명이 넘었다면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것은 팩트가 아닐까, 팩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쪼개기 후원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도 조사 후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 2천만 원과 과일값 등으로 사용된 업무 추진비 2천만 원, 김혜경 씨의 제네시스 관용차 차량 사용 5천만 원, 김혜경 씨 개인 비서로 활동한 배소연 씨 급여 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9천만 원을 유용, 배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배소연의 재산 80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배소연 씨는 상속세를 내었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급 공무원 생활을 10년 남짓 했는데 재산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소연의 부동산 가운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직후를 비롯해서 선거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들이 있다는 점에서 혹시 남은 선거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미확인 추측도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명 재산 내지 재산 은닉 이런 쪽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본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역시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자 좌파 진영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재명을 손절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 한겨레 신문에서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에게로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그런 몸부림인데 한겨레는 그런 민주당의 행동을 질타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친명 좌장격인 정승호 의원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내에서도 지금 서서히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기소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지금 단일 대우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의 마지막 결심이 주목됩니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에 대해 끝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면서 압박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검찰이 굴복하는 꼴이다, 그런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3번이나 처리하게 되는 정말 사상 유례없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마냥 이재명을 방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막판 고심이 지금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정될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석은 이 9월 15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임기 말까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